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국은 북괴 김정은과 푸틴 난리가 났으며 미국, 북한과 러시아 나란히 테러 지원국 법 발의, 한국 전술 핵 재배치.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도 다급해서 김정은이를 만났고, 김정은이도 지금 최악의 식량난과 또 에너지난, 외환난, 경제난에 러시아와 손을 잡았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평양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후에 왜 이번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이 왜 생쇼인지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한미 동맹만이 정답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외신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조약 사인을 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미 의회 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도 거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미 동맹만이 살 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처럼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필요성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협정을 통해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를 북한과 나란히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20일 현지 시간으로 미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블루멘탈 위원은 이날 그레이엄 위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난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잔악 행위를 저지른 두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블루멘탈 위원은 이 사진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시무시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미국에 맞선 협력의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핵 전문 지식을 전수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기밀 브리핑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라며 러시아는 수년 동안 북한이 이런 종류의 핵 능력을 갖추는 것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이 미치광이 김정은이가 그 이유는 이 미치광이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할지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 중 북한이 자체 방위력을 갖출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서 러시아를 강력하게 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근거로 북러 새 상호 방위 조약을 거론했습니다.
앞서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는 19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은 북러 방위 조약 이후 이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어 그레이엄 위원은 북한과 방위 조약을 맺은 모든 국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멘탈 위원과 그레이엄 위원의 법안에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34가지 근거 중 하나로 러시아 정부가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또 다른 국가이자 러시아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안스크, 자포리자에 대한 불법 합병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외교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 국가입니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가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에서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인이 러시아와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이 아닌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의 전술, 핵, 재배치 필요성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워커 위원은 20일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본회의장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에 방북과 관련해 이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방문은 새로운 현실의 신호이며 미국과 우리 동맹 및 전 세계 자유의 세력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북한 파트너십은 점증하는 공격자 축의 한 측면일 뿐이라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이 그들 간의 유대 심화가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커 위원은 특히 북러 새 방위 조약 체결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 중국 및 이란의 대테러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했듯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제 그들도 나서서 핵 부담 공유에 참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것,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워커 위원은 지난달 29일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 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영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워커 위원회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현재로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을 우리는 검토한 적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푸틴하고 김정은 생쇼 한번 하고 자나깨나 부리는 한미동맹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